12페이지 수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수열의 뜻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n번째 항이라고 부르더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 5, 8, 그 다음에 11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수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를 수열이라고 부르고, 이 맨 앞에 있는 거를 첫 번째 항 해서 A1이라고 표현하고, A2다 라고 표현하고, A3이다 라고 표현을 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n번째 항이 오면 그 n번째 항을 우리가 A n번째 항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되시겠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이 A n번째 항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일반 항이다 라고 부르게 되더라. 자, 그래서 그 수열의 항에 따라서 n번째 항을 일반항이다 라고 부르게 되겠고, 당연히 수열의 끝이 있는 거를 유한수열, 수열의 끝이 없이 나아가는 거를 무한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방금 얘기했듯이 n번째 항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얘를 A, N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변형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A, EN-1 이거는 어떤 수열을 의미하게 돼요? 어떤 수열을 의미하는 거야? N에다가 1씩 올려가면서 수열을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A1, A3, A5 이렇게 나아가는 수열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되겠어요? 그리고 뭐 보통 A, EN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 수열은 원래 있던 AN 수열에서 두 번째 항, 짝수의 항인 A2, A4, A6으로 나아가는 수열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요 아래첨자에 따라서 이 아래첨자에다가 n에다가 1씩 집어 넣어가면서 1부터 하나씩 올려가면서 나열하는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는 거는 등차 수열인데요. 자, 우선 수열에서는 크게 고등과정상에서 나오는 수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두 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등차 수열입니다. 자, 말 그대로 등차, 같을 등의 차이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앞항과 뒷항, 그 다음 항과 그 다음 항들의 관계에서 차이가 일정하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음 항을 만들어갈 때 일정한 수를 더해가면서 만들어내는 수열.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있으면 그 두 번째 항을 만들 때 우리가 일정한 수를 더해가면서 이렇게 그 다음 항을 만들어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더라. 숫자로 해드리면 뭐 아까처럼 2, 5, 8 가면 얘가 3이 더해지고 얘가 3이 더해지고 이렇게 3씩 더해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면서 이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를 공차다라고 부르게 되죠.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차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계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A, 일반항부터 나오면 지웠나 보다. 나 요즘 이렇게 잘 지우나 봐. 다 지워버리네. 자, 관계식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AN 플러스 1번째 항은 내가 AN번째 항에다가 뭐를 더하면서 공차 D를 더하면서 다음 항을 만들어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 D를 뭐라고 부른다? 공차다 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되겠죠? 자, 거기에서 이제 일반항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반항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항은 당연히 A1이고요. 두 번째 항은 우리가 A1에다가 D를 더한 게 두 번째 항인 거죠. 그죠? 세 번째 항은 당연히 A1에다가 D를 한 번 더 더하니까 2D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쭉 N번째 항까지 오게 되면 얘는 이 두 번째에서 D고 세 번째에서 2D니까 N번째가 오면 A1에서 N-1D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우리가 AN은 A1 플러스 N-1D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D는 뭘 의미해? 공차를 의미하는 거고, N은 항 번호, 여기 있는 N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세워보면 그 일반항을 가지고 뭐 특정 항의 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찾는
일반항의 모양이겠고, 자, 이 식은 당연히 우리가 n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수가 누군 거예요? n이 변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n을 변수로 보면, 즉 미지수로 보게 되면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나는 이거를 an 플러스 b꼴이다 라고 풀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거 전개해 볼게요. 요거 전개하면 dn-t 플러스 a1이다 라고 쓰여지죠. 되겠어요? n의 개수가 누구예요? n의 개수가 공차 d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a가 결국 뭐다? 공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그리고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n에다 1 넣으면 즉 a 플러스 b가 첫째 항이 되어주겠죠.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1차 항으로 나왔을 때 등차 수열을 바로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등차 중앙인데요. 자, A, X,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를 A, B, A와 B에 우리가 등차 중항이다 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나와 있는 수열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항을 우리가 양 끝에 있는 등차 중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 거기에 대한 관계식은 당연히 A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었을 때 여기에서 공차 D를 더한 거고 여기에서 공차 D를 더한 거니까 결국 X는 A 플러스 D다 라고 쓸 수 있고 B는 A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양변에다가 우리가 A를 더해보면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여기는 2로 묶으면 A 플러스 D가 되니까 우리가 이 A 플러스 D가 X와 똑같죠. 그러면서 우리는 A 플러스 B가 2배의 X와 같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X는 2분의 A 플러스 B와 같다라는 게 등차 중앙의 관계식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에 거의 합과 같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등차 중앙을 사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뭐 세선과의 관계는 당연히 등차 중앙을 그대로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고, 자, 수식의 작성인데, 자, 이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미지수 잡는법을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등차 수열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차가 이렇게 덧셈했을 때 공차가 없어지게 미지수를 잡아주는 게 문제 풀 때 조금 수월하니까, 봐보세요. 가운데 A를 놓고 A-D, A 플러스 D면 합을 구하면 3A로서 D가 사라지죠. 됐나요? 봐봐요. 중요한 건 이거나 뭐 또는 요거들은 쉽게 잡을 수 있는데 4개짜리를 잘 생각하세요. 자, 4개짜리는 당연히 한 칸씩 D로 띄려면 우리가 A-ED, A-D, A 플러스 D 이렇게 잡던가, 아니면 A-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A-ED 이렇게 잡아버리면 문제상에서 다 더하면 D가 살아있죠. 위에 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4A 플러스 마이너스 D가 되는 거고, 아래 거 다 더하면 얘가 4A 플러스 D라고 해서 이 D들이 남아있잖아요. 더했을 때. 그러면 이걸 방지하고자 애초에 잡을 때 A-3D, A-D, A 플러스 D, A-3D로 잡으면, 즉 공차를 뭘로 보는 거예요? 공차를 ED로 보는 거죠.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잡았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 공차가 다시 얘기하면 얼마다? 공차가 ED다. 그지? 그렇게 잡으면 얘네들 다 더하면 D는 사라질 거고 누구만 남아? 4A만 이렇게 남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잡으면 좀 더 편리하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봅시다. 자, 요거 가지고 일반항들 계산하는 문제들 한번 쭉 해볼게요. 자, 다음 등차수열 AN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A5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A1 플러스 4D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A8이라는 항은 우리가 A1 플러스 7D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8이고 이게 26이다. 됐어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이대로 연립방정식 풀면 끝나죠.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면 3D가 뺐으니까 얘가 18이 되는 거고, D 값은 6, D가 6이면 6D에 비해서 A1 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정상적인 풀이고 나는 속도를 조금 내고 싶다 라고 하면 생각해봐. A5, 즉
다섯 번째 항하고 A8하고 몇 개 차이 나요, D가? 몇 번 더하면 돼, D를? 6으로 갈 때 한 번, 7로 갈 때 한 번, 8로 갈 때 한 번, 3D를 더하는 거죠. 그지? 3D가 결국 얘네들의 차이만큼 나는 거잖아. 그럼 바로 D값 사실 암산으로도 가능하죠. 되겠어요? 빨리 풀 때. 이거 굳이 이렇게 막 다 써놓고 연립하려면 또 시간 걸리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D값 찾고, D 찾으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A1 값 찾으셔도 되겠고요. 속도를 위해서. 됐지? 자, 두 번째. 생각해보자. 이제 연습해보게. 4에서 10번까지 몇 개 차이 나요? 몇 개 차이 나? 6개 차이 나잖아. 빼면 돼요, 그냥. 6개 차이 나면 6D가 얼만 거야? 마이너스 12인 거지. 그죠? 그러면 6D가 마이너스 10이면 D가 얼마로? 마이너스 2라고 구해주고, 4항이 2이니까 A1 플러스 3D가 2라고 써놓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고, 넘어가면 A1이 8이다 라고 바로바로 구해지죠. 그러면 AN은 당연히 우리가 8 플러스 N-1 D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끝나겠죠.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거는 속도가 좀 늦잖아. 그럼 빨리빨리 이렇게 D값 먼저 찾으시고 계산을 해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첫째 항이 88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의미되는 항은 몇 항인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빠르게 뭐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가 A1부터 AN부터 찾으면, 일반항부터 찾으면 얘는 88 플러스 N-1 D가 되겠고, 이게 의미되는 항을 구하고 있대요. 되셨나요? 자, 요거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서 3분의 88에 N-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플러스 1 해주면, 이게 우선 숫자로 계산하면 3이 6에 38에 39, 27, 29점 얼마네요? 되겠어요? 그러면 1 더해주면 당연히 30점 얼마가 되면서 31번째 항부터 우리가 음수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됐죠? 자, 두 번째, 제2항과 제8항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며 제6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 AN의 제10항을 구해보래요. 자, A 두 번째 항이 있고요. 8번째 항이 있대요. 근데 얘네가 부호가 같고 서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면 제6항이 마이너스 4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수로부터 쭉 내려가면서 얘가 음수가 되어서 서로 같은 절대값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서부터 음수였다가 쭉 올라가면서 양수인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둘 중에 하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서로 같다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A1 플러스 D와 그리고 마이너스 A1 플러스 마이너스 7D가 서로 같다라고 될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가면 2A1 플러스 8D가 얼마로? 0이다 라고 구해지죠. 2로 나누면 A1 플러스 얼마? 4D가 0이겠고요. 되셨나요? 그래 놓고 두 번째 6항이 지금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A1 플러스 5D가 얼마? 마이너스 4다. 그러면 두 식을, 요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D는 마이너스 4라고 구할 수 있죠. 자,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거는 결국 요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가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AN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D-4 구했으니까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A1은 16이라고 구해지면서 나머지 10항 찾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두 번째 문제였어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투수 2와 35 사이에서 x1부터 x10을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이 수열의 공차와 x6 값을 구해보래요. 자, 이런 거 처음에 푸실 때 반드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하고 x1, x2 쭉 가서 x10이 있고, 그 다음에 35가 있었을 때 밑에다가 처음에 풀 때, 나중에는 뭐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지만 처음에는 A1이 2고 A2가 x1이고 A3이 x2고, 그러면 x10은 A11이고 35가 A10이겠구나.
됐나요? 우리는 수열 중에 두 개만 알면 등차 수열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A1이 얼마이고 2이고 A1이 2라고 알려줬고 A10이면 A1 플러스 11D가 얼마다? 35다. 그러면 얘가 2니까 넘어가면 11D가 33. 그러면 D값은 얼마로? 3이다 라고 구해지는 거고, 그러면 AN이 결국 A1 플러스 N-1 D로서 계산이 되면서 X6을 구하라는 거는 뭘 구하라는 거 똑같아? A7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6 곱하기 3, 6, 38에다가 2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푸시는 세 번째 문제였고요. 자, 4번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의 합이 10이고 곱이 48일 때 이들 세수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세수를 놓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해서 없어질 수 있게 A-D, A 플러스 D다 라고 놓고 합을 구하면 3A인데 3A가 얼마? 12. 그러면 여기에서 A 값이 바로 4라고 구해지는 거고, 곱이 48인데 얘는 4-D 곱하기 4 곱하기 4 플러스 D가 결국 48이 된대요. 그러면 4 하나 약분하면 여기가 12가 될 거고, 여기는 16 D제곱이 12가 되는 거니까 D제곱 값이 얼마? 4. 그러면 D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플러스 2여도 2, 4, 8이고 아니 2, 4, 6이죠. 2, 4, 6이고 마이너스 2여도 6, 4, 2잖아요. 뭐 어차피 세수는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세근이 등차수를 이룰 때 상수 K값을 구하래요. 근각계수의 관계로 마찬가지로 세수의 합을 구하면 합이 얼마로? 6으로써, 그리고 두 개짜리의 곱이 마이너스 4고, 아, 써야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얘가 6이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얘가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 감마가 얘가 K다 라고 구해지는 문제잖아요. 되겠어요? 그러면 알파 대신에 누구를? A-D를, 그리고 베타 대신에 A를, 그리고 감마 대신에 A 플러스 D를 대입해서 문제 찾으시면 되겠죠. 있나요? 그러면 우선 다 더하면 3A니까 여기도 3A가 얼마로? 6으로. 그러면 A 값은 2라고 구해놓고, 여기가 E-D, E 플러스 D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D 값도 나오겠죠. 있나요? 그래놓고 세 개 다 곱하는 게 결국 K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은 아니지. 등차 중앙 문제인데요. 다음 x에 대한 다항식 fx가 다음과 같이 fx를 x 플러스 1로, x 마이너스 1로,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대요. 자, 오랜만에 나머지 정리가 나왔네요. 그러면 f 마이너스 1과 그리고 f1과 그리고 f2가 순서대로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는 등차 중앙으로서 이 F1이 결국 F-1 플러스 F2와 같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1 대입하면 여기는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고,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다라고 쓰여지네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놓고 계산들을 조금 해볼까? B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A가 A가 되겠고, A 없어지고, 그리고 1 하나 없애고, 1 하나 없애고, 그럼 남는 게 4하고 B하고 둘이 남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알려준 게 F-2가 0이라네요. 그러면 얘는 결국 4A 마이너스 2B 아니지. 바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더라. B값에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A값 나오겠네요.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를 틀렸나 보다 또. B. 미안해. 2배를 빼먹었네. 그죠? 여기 2배를 해주고 다시 계산해야겠네.
그러면 이쪽은 그냥 쓸게요. 2 플러스 2a 플러스 2b가 되고요. 여기는 우선 a 정리하면 a겠고 b 정리하면 2b겠고 그리고 상수 정리하면 5다. 그러면 a 하나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2b 지워지겠고 그리고 2 넘어가면 a 값이 3으로서 구해지고요. 그리고 괜히 지웠네. 이거는 f-2는 4-2a 플러스 b인데 이게 0이더라. 여기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b값 2로 구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과과정상에서는 번외에 즉 포함되진 않은데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학교 선생님이 그냥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라고 우겨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자 그래서 조화수열인데 말 그대로 역수가 뭐를 이루고 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이거를 조화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등차 수열 1, 3, 5, 7 나가는 우리가 홀수로 구성된 등차 수열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역수인 즉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렇게 나아가는 수열을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부르게 돼요. 즉 얘는 역수로 하면 등차 수열이 됨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하고 그 조화수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항이 존재를 합니다. 왜 일반항이 존재하냐? 역수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 보세요. 얘를 A1으로 보고 얘를 A2로 보고 얘를 A3으로 보면 이거에 대한 역수로서 우리가 A1분의 1과 A2분의 1과 A3분의 1이 뭘 이루고 있다고?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N분의 1을 구해보면 얘는 당연히 A1분의 1 플러스 N-1D로서 계산이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등차수열에다 적용을 시켜서 뭐 계산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뒤집어야겠죠. 얘는 일반항 구하려면 정확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는 조화수열이 되겠고 조화수열은 당연히 조화중항도 존재를 합니다.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거에 대한 2배 즉 A2분의 2가 A1 플러스 1 더하기 A3분의 1이다 라고 둘 수 있는 거죠.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몇 가지를 좀 보면 이 상태에서 둘을 더하려고 보면 통분해야 되니까 얘는 A1 곱하기 A3이 공통 분모가 되겠고 여기는 A3 플러스 A1이 되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뒤집어 버리면 2분의 A2가 A1 플러스 A3분의 A1 곱하기 A3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2배가 되는 즉 A2가 얘는 A1 플러스 A3분의 2배의 A1 곱하기 A3이다 라는 식으로 세워져요.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산술평균, 기하평균 아죠? 그리고 맨 뒤에 사실 또 하나 뭐가 있어? 조합평균 있잖아. 그 조합평균 관계식입니다. 우리가 산술평균이 뭐야?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게 우리가 산술평균이죠. 그리고 기하평균이 이렇게 생겨있는 게 기하평균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조합평균이라는 게 결국 AB분의 2배의 A 플러스 분모가 A 플러스 B야지. A 플러스 B분의 우리가 A 2배의 AB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우리가 조합평균이다 라고 부르고 여기에 대한 부등호는 항상 요걸 성립하더라. 그래서 산술 기하 조합평균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합평균은 어디서 좀 많이 쓰이냐? 기하에서 사실 좀 많이 쓰여요. 기하 심화 문제 가면 조합평균을 사용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조화수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0이 아닌 세수 A, O, B가 순서대로 조화수열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A, 10, B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조화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면 조화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얘를 뒤집어주고 A분의 1, 5분의 1, B분의 1로서 뒤집어 주시고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등차 중앙인 5분의 2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되겠어요? 자, 그럼 이대로 놔두고요. 두 번째, A와 10과 B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A와 10과 B가 등차수열. 그러면 20은 우리가 A 플러스 B와 같다라고 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시 A, B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고, A 플러스 B가 20이니, 우리는 뒤집어주면, 둘 다 역수 취해주면, 2분의 5는 20분의 AB 다라고 쓸 수 있죠. 됐나요? 그러면 양변에 2를 나눠주고, 10을 곱해주면, AB가 얼마로? 50이다 라고 계산이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구하고 싶은 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고 싶대요. 그럼 곱셈 공식 변형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다 라고 쓰시면 정답이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조화수열까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합시다.